첫째, 사고를 당한 경우, 둘째, 임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셋째, 출산 등으로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넷째, 주택이 경매당해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이런 경우들.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괴뇌회생을 신청해서 결정까지 다 받고 끝까지 잘 갚아나가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면책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변제 금액을 매월 잘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질병, 사고, 또 이사 이런 문제로 변제금을 못 내고 밀리는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괴뇌생 제도는 이 최소한의 생계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제기간 도중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불가피하게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변제 금액을 제때 내지 못해서 변제금이 밀린 상태에서 차후에 계속 매월 납부를 해 나가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변제 금액을 약 3개월 동안 갚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3개월 이후부터 변제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하게 된다면 이 채무자는 3개월치가 누적 미납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계속 변제를 이행해도 문제될 게 없는 걸까요?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폐지하지만 않는다면 사실 면책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밀린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해서 면책 신청을 3개월 뒤에 받게 되면 되는 거죠. 만약 채무자가 2022년 7월까지 변제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중간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계속 3개월씩 밀리면서 2022년 10월까지 차근차근 변제해서 2022년 10월 달에 비로소 모든 변제금을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2022년 10월에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사정이 어려서 변제금이 밀린 상황이라고 해도 꼬박꼬박 변제해서 마지막에 면책을 딜레이해서라도 받으면 문제가 없이 끝나겠지만 아예 중간에 실직을 했다거나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 남은 변제 기간 동안 도저히 변제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의해서 가용소득의 변동 사유를 소명해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서 인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면요. 첫째, 사고를 당한 경우, 둘째, 임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셋째, 출산 등으로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넷째, 주택이 경매당해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이런 경우들, 그리고 다섯 번째,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체불로 가용소득이 사라지는 경우, 이런 사유가 있으면 변제 기간에 변동 없이 일정한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을 추후에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의 지급을 아예 중지하고 면책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즉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으니 그냥 바로 면책시켜달라 하는 거죠. 이렇게 변제 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아예 면책받는 것으로 변제 기간을 변경하시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과실이나 자진 사직 이런 거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둘째, 면책 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신청할 경우에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는 금액, 즉 청산 가치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셋째, 변제 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는 요건인데요. 그러니까 금액을 줄인다든지 변제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변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가된 원 변제 계획상의 최초 변제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의 변제 기간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5년의 변제 기간으로 변제 계획안을 인가받은 채무자가 있다면 이분은 아예 변제유예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제 계획안 변경 신청은 한 번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1회 이상 변제 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인가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회생위원 직무 편람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괴인회생을 신청해서 잘 갚아나가다가 도중에 변제 금액을 미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